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동몽선습 8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8강 두 번째 시간은요, 지난 시간 했던 강의가, 그 당시 제가 강의를 진행했을 당시 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좀 안 좋았고, 좀 버벅대기도 했었고, 또 다른 것도 좀 정리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총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고대 역사, 상고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뭐 심도 깊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적어도 이 원래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고, 기껏해야 어떤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주요 인물들, 아주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했던 이뤘던 공이나 업적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고전을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고전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과 배경,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과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덟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자 태극 조판하여 음양시분으로 오행이 상생의 선유 리기라 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태극이 나오고요,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와 기, 이 전부 일반적으로 우리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태고적, 선사적 시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우주가 맨 먼저 만들어지긴 그런 창세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극, 음양, 오행, 그 다음에 리와 기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 하면 뭐 덮을 개자지만은 대개라는 의미도 있고 대개 아마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로서로서 새롭게 문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해석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자자는 뭐뭐로부터 시작하다는 의미가 있죠. 스스로 자자, 저절로 자자지만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음양 시분까지 걸립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그 태극이, 그죠? 또 이 조자가 비롯하다, 시작하다는 조자죠. 비롯할 조, 시작할 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뭐 처음으로 즉 판은 구별하다, 판별하다, 판단하다, 나누다는 의미죠. 또한 가르다, 쪼개다, 나누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극이 태초에 이제 태극이 맨 먼저 처음으로 분별이 되었어, 구별이 되었어. 음양이 자 비로소 나누어질 때부터라고, 요부터라고 했죠. 부터. 자, 오행이 상생했다. 오행이 서로 이제 도와줬다는 이야기인데, 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오행은 기본적으로 동양철학에서 음양과 오행은 가장 이 세상 우주의 탄생과 변화, 운행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오행 상생론이죠. 오행 상생론,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서로 생하여서 서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 아무튼 우주의 변화를,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 물질적 개념, 요소적 개념이지만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5개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생하게 해줘서 앞으로 발전해 나아간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오행이 상생을 할 때 서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그래갖고 이 5개가 계속 순환하고 할 때, 그 이전에 먼저 리와 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우주의 맨 처음, 우주의 가장 먼저 시점에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오행, 한편 리와 기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오행이 서로 상생을 하고, 그 다음에 리가 개념이 먼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난 연후에, 자, 인과 물, 사람과 만물이 생겨났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물지생이 임님 총총 하더니, 시의 성인이 수출하사, 자, 개천 입극하시니, 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어떠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난 연후에 사람과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생겨났는 게 아니고 임님총총이라. 자, 임은 숲을 님자죠. 숲을 님자인데 요 임님 그러면 의태어로서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많은 모양, 울창한 모양을 나타내고요. 총총도 이 총도 거느릴 총자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거느린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나 풀들이 아주 많은 모양을 요거 총총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다시 해석을 하면 사람이나 모든 만물들이 아주 매우 많이 태어났다,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자, 이 시자죠. 이에, 어디에 할 때, 이에, 자, 성인이. 근데 요, 맨 먼저 사람과 만물이 태어나기 바로 이전에 성인이 수출했다. 먼저 났다는 겁니다. 요 숫자는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라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태어나서. 자, 하늘의 뜻을, 자, 개천, 이을 개자죠. 하늘의 뜻을 잇고, 그 다음에 입극, 이 모든 사람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위에 올랐다. 또는 아니면 가장 먼저 태어나서 하늘의 뜻을 계승해서. 자, 여기 말하는 극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한계니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 원리, 표준, 법칙 이런 것도 극으로서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극이란 거는 인간이면 만물이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세상에서 법을 세웠다는 거 마찬가지, 법을 만들었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이나 표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먼저 태어나서 앞으로 태어날 그 인간들이 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도덕적 준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이면 지켜야 할 그 법들의 모든 것들 근본, 표준을 세웠다,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지생이 사람과 만물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인님총총이 아주 무성한 모양이 됐죠. 아주 많이 태어났는데 이에 성인이 먼저 태어나서 하늘의 뜻을 잇고 그리고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나 표준을 세웠다. 입극.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신화적 시대입니다. 신화적 시대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천황씨라든지 지황씨라든지 그 다음에 인황씨, 유소씨, 수인씨라고 하는 요 성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시자입니다. 이들 그죠?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유소씨, 수인씨란 이들이 위태고 이 태고적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태고적 아주 우리가 말해서 한 거 태고적에 살던 태고적 시절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태고라고 하는 요거는 자 서계 제서계 이전 불가고로 됐죠. 서계. 요 서계는 요 서자는 글서자죠. 글서자. 개자는 기본적으로 4개로 발음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묵다 하면 개라고 읽죠. 그 다음에 결이라고도 읽고 그 다음에 글이라고도 읽고 설이라고 읽습니다. 자, 기본 여기서 나올 때 요 글과 설은 사람 이름이나 민족, 부족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아무튼 개, 결, 글, 설 4개로 있지만은 여기서는 서계라는 의미도 있고 서글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물건에 기록을 하는 것을 그어서 기록을 하는 것을 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가장 시작점을 우리 서계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요 태고가 언제냐? 서계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서계 이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기록하기 바로 이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역사 시대에 들어갔죠. 선사 시대 그러잖아요. 자, 역사를 할 때는
우리 진헬력 그러죠. 역사 그러는데 요 사자는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기록을 하다는 의미고, 역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게 이제 역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자가 없고 기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기록을 하기 바로 이전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기록하는 것을 서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고라는 게 바로 서계 이전에 있었고, 불가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뭔가 관찰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주의 깊게 오랫동안,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헤아리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을 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입장으로서는 기록되지 않는 이런 태고적 이야기들을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지금보다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 특히 사마천의 사기만 하더라도 2000년도 넘었잖아요, 기록이. 그 책에 의해서 또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대대로 주운 바를 들은 바를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그 당대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 유소시, 수인시, 이처럼 이 다섯 분의 아주 그 태고적 전설적인 그 성인들이 계셨는데, 이들은 모두 태고적 시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계 서글 이전에 있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불가할 수 없다는 거죠. 깊이 헤아릴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고 살펴볼 수도 없어. 그냥 전해받을 뿐이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천지인이라고 하죠. 이 황이란 것은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성인이라는 뜻이고요.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이죠. 황 그러죠. 황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족의 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 어떤 집단 사람들의 위대한 지도자 리더를 이제 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소시 할 때 소자는 둥지 소자죠. 둥지, 우리 새둥지.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소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또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에 관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나중에 나온 사망오제 할 때 그 사망에 들어가는 분이기도 해요. 분이기도 하고, 그 사망을 나중에 보면 복희시, 신농시, 황제, 헌원시 이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로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 하기도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사망오제 할 때 사망을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 하고, 그 다음에 유소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둥지 소자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방법,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는 가장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인시, 수인의 숫자, 수인시, 수는 부싯돌, 돌이죠, 부싯돌이라고 해서 돌과 돌을 마주쳐서 이제 불똥을 내서 불을 붙이게 하는 부싯돌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불을 켜는 방법, 불을 만드는 방법, 처음으로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분이 수인시라고 하는 거죠. 서양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 말고 동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인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집을, 그 유소시나 이 수인시는 뒤에 배울 우리 복희시보다 더 이전 사람이고, 불을 쓰는 법, 불을 쓰니까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우리 먹거리를 불로 가지고, 그죠? 우리 화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수인시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태고적 시절의 사람들이고, 서계, 서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수단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고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너무 오래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아직까지 선사시대의 사람들,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복희시 먼저 이제 복희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희시 시획
팔괘하고 시획 팔괘 조석계 석을 계하도 그래 석을 서계하여 이대 결성지정하시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포켓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포켓이라는 분이 맨 먼저 그죠? 비로소 가장 먼저 팔괘를 그었다는 겁니다. 팔괘를 그어가지고 지난번에 괴를 보여줬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처럼 이렇게 요 세 개가 모여서 요 하나를 그으면 요걸 효라고 해요. 효라고 하고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 양효고 떨어져 있는 것은 음효입니다. 그래서 양효와 음효를 가지고 서로 3번을 반복해서 하나의 괴를 만듭니다. 그 가지수가 8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팔괘를 그으시고 요 글 획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석계, 석계 여기 기호나 부호처럼 우리가 문자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들었습니다. 그래하여 비로소 팔괘라든지 서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농시부터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사 시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실제 이제 그분들의 행적이 직접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자라든지 문자의 초기 버전이죠. 요 팔괘.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한문의 맨 먼저 장제설을 보면 팔괘 구획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계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팔괘 조자설 여러 가지 한자가 나오게 된 계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하여라고 해 순접 역접에 여기 서의자는 접속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했다는 거냐 결성지정이다. 우리 결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그죠? 끈이나 매듭과 같은 것으로 해서 부호, 상징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문자로서 나타나기 이전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러한 시대의 소통법이었죠. 그래서 결성의 정치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개혁이 되었다는 거죠. 혁신적으로. 자, 오른편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이제 복희 여화도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요 3개의 그림밖에 없습니다. 여기 3개의 그림밖에 없는데, 원래 이거 발견한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트루판 지역이 있죠.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그 트루판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 유적이었던 아스타나 분음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그 천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와 여화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이제 두신이 있죠. 두신이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상체는 그 인간이고 하체는 뱀의 꼬리 모양을 틀고 있죠. 그죠? 자, 오른쪽이 여기 오른쪽 수염이 나 있죠. 수염이 나 있는 부분이 복희시고, 왼쪽에 그리고 연지곤지에서 이제 볼에 빨갛게 연지를 찍고 있는 분이 이제 여화시입니다. 여화시고요. 두 분은 각각 이제 규와 곡척이라고 하는 우리말 컴파스와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모양 전체 보면 또 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태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요 하늘을 나타내고 전체 모양이 사각으로 된 것은 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천원지방이라 그러죠. 우주를 나타내는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사각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습 자체가 사람의 모습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뱀의 꼬리 형상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여기 이 작품에 나타나듯이 그냥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고 실증적으로 이렇게 백화라든지 여러 그림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희씨가 맨 먼저 팔괘를 걷고 글자의 단초가 되는 그런 서계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나오네요. 보면 아까 8개. 8개니까 8개의 괴입니다. 괴는, 적어도 이 하나가 효라고 그랬죠, 효. 요, 한일까지, 여기 하나에, 양효고, 음효, 양효할 때, 양의 효고요, 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효입니다. 음효고요. 그래서 적어도 3번 모여야, 3번을 모여서, 이루어져, 묶어져야만 하나의, 걸 괴자를 써서 괴라고 합니다. 이 종류 자체가 바탕, 여기 보세요. 음으로 기본이 양이고, 기본이 음이죠.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주역이라든지 다른 걸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기도 하고요.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여기 이제, 양효 3개가 모여서 건괴를 이루죠. 그리고 음효 3개가 모여서 곤괴, 땅을 상징하는 곤괴를 이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감, 그 다음에 리 해서, 감은 물을 나타내고, 리는 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태극기는 모양이 천지수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의 우주의 순환 원리를 태극기의 문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양을 우리 태극기에 담겨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농시입니다. 신농시. 신농이 그러니까 우리 농사 농자죠. 농사 농자니까 농사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농사의 신이고, 그 다음에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쟁기 뢰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습 사자예요. 뢰사죠. 쟁기 뢰 보습 사자예요. 쟁기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쓰는 게 요걸 쟁기라 하고, 자, 요런 모양을 우리 삽이라든지 가래라고 하죠. 가래. 삽과 가래는, 삽은 자기 혼자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가래는 양쪽에 이렇게 줄이 있는 것을 가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쟁기라든지 가래나 삽에 보면 쇠라든지 돌을 가지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뗐다, 그냥 붙였다 뗐다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요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 그래서 요 보습 사자예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인 쟁기뿐만 아니고 삽, 가래가 같은 종류예요. 자, 하고 보습을 만들고, 신농시가 농사의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제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제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술과 그 다음에 약초, 의술, 여러 가지 의술, 중국의 고대 의술이 있겠죠, 그죠? 의술과 약초, 여러 가지 약품들을 제조했다,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신농시. 자, 지난번 아주 앞쪽에서 이제 자꾸 제가 빠져먹는데, 앞쪽에 우리 포키시를 이야기할 때, 포키시를 이제 우리 태호 포키시라고 하거든요. 태호 포키시라고 해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르는 이름이 태호라고 하죠. 그러면, 신농시를 이제 염제 신농시라고 하죠. 불탈염자. 잠깐만요. 제체가 이거죠. 염제 신농시라고 해요. 염제 신농시. 한 세트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농시의 형상 모습은, 사람의 머리처럼, 머리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답니다. 소의 형상, 머리는 소의 형상이고, 몸뚱이는 사람의 몸뚱이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게, 신농시의 모습이고, 그래서, 쟁기도 소가 끌고 있죠. 그래서, 농사의 신, 농경의 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염제하듯이, 불의 신,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불이 태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불의 신 축용이라는 신도 있지만은, 자, 아무튼, 신농시는, 애초에 직업 자체는 수많은 약초를 맛보고 혀로 맛보아서 중독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얼굴 머리 모양이 소의 형상을 했다고 약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농시는 이제 복희시, 아까 앞에 있죠? 복희시하고 이제 여화시, 복희시와 여화시 관계를 이야기 안 했네. 어떤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복 남매라 하기도 하고 또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 순서가 복희씨가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아내이자 이복 누이였던 여화씨가 다스리고 그 다음으로 나라를 물려받아서 요 신농씨가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 신농씨가 왕이 돼서 간 지역이 열산이라는 지역인데
그 열산이라는 지역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열산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의학, 의술, 그 농사와 한의학의 그 원조가 되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다신, 차 있죠, 찻잎. 그 다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맨 먼저 차나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예전에는 찻잎을 따가지고 맨 먼저 그것을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것을 다래라고 하죠. 근데 다래라고 차래라고 했죠. 차래. 그 차자가 차다잖아. 똑같죠, 그죠? 자, 아무튼 신농시는 그렇다. 그 다음에는 황제시입니다. 황제시는 부를 때 우리가 황제 헌원시, 헌원 황제시가 황제 헌원시라고 부르죠. 헌원시는 기본적으로 쓸 때 헌자 이렇습니다. 헌원시라고 부르거든요. 황제 헌원시, 염제 신농시, 태호 복희시 그러듯이 헌원에 보면 둘 다 왼쪽 편에 수레가 들어있죠. 수레. 자, 그래서 이 황제 헌원시는 기본적으로 배나 수레를 수레 걷자죠.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와 수레를 만드는 운송수단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용간과 방패간자 창과자죠. 방패와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자기를 보호했던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 아레스라고 해서 전쟁의 신이 있죠. 그처럼 황제 헌원시는 창과 방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 요 수레 걷자가 기본적으로는 전쟁용 마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역산, 여기니까 달력, 책력을 이야기하고 산은 산법, 셈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음률, 우리말은 기본 동양에 여러 가지 음률이 있죠. 궁상각치우라고 하듯이 그 음률에 관한 것을 맨 먼저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적을 볼 것 같으면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요셉은 이분들을 보죠. 이분들을 위 삼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쪽에 이야기했죠. 삼황을 이야기를 할 때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삼황인데 이분들이 삼황이 되니 이 삼황의 시대는 지극한 덕의 세상,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이라서 무위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무위이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 번 이야기했죠, 그죠? 태호복희씨. 자,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태호복희씨. 그 다음에 염제 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 헌원씨. 요 세 분은 삼황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에 나오는, 삼황이란 개념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기, 사망봉기에, 그죠? 사망봉기를 인용한, 하도라든지 사무력이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고 해놨는데 그냥 태호복희시를 천왕시라 하고 염제신농시를 지왕시라 하고 황제 헌원시를 인왕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기에 보면 진시황 봉기에 볼 것 같으면 여기도 천왕시, 지왕시, 태황시 하는 태황시가 곧 인왕시인 거예요. 인왕시. 이름만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옛날에 문헌마다 전해온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바가 다르고 풍속 통일에는 보면 복희시, 여화시, 신농시를 삼황이라 하고 그 다음에 통나무 얘기해 볼 것 같으면 복희시, 신농시, 공공시. 자, 밑에 아래쪽에 보면 백호통에는 또 축용시 해놨어요. 요 공공시와 축용시는 부자지간입니다. 축용시가 불을 다스리는 아까 불의 신, 태양의 신인 염제 신농시의 후예로서 나라에서 불을 관장하고 불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축용시고요. 그 나중에 보면 아들이 있는 공공시는 또 물을 다스리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나중에 공공시가 성질이 좀 들어가지고 안 입고 온 거는 못 참아가지고 난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하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축용시는 이기게 되지만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 오제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태오복희씨 아까 8개를 긋고 그죠? 맨 먼저 서글을 만들었댔죠. 그 다음에 염제신농씨는 농사의 신이시죠. 그 다음에 의학의 신이시고 그 다음에 황제 헌원씨는 아까 창과 방패, 배와 수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술도 만들고 의술이 아니고 뭐야? 음료를 제정했고 또 뭐가 있죠 하나. 자 아무튼 다른 것보다는 몰라도 태오복희씨, 염제신농씨, 황제 헌원씨란 요 이름 자체, 이 자체는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망 오제 할 때 사망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오제예요, 오제. 오제는 이 소호. 아까 태호 복귀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냥 소호를 이제 금천시라고 그래요. 소호, 금천시. 그 다음에 이제 전욱, 고양시. 조금 이따 쓸게요. 전욱, 고양시. 그 다음에 제곡, 고신시. 그 다음에 제요, 도당시. 그 다음에 제순, 유시. 자, 이렇게 해서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요 5명을, 자, 이들을 위 오제라 하면, 기본적으로. 동공성습에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사망은 폭희시, 신농시, 황제, 헌원시. 자, 그 다음에 소호, 금천시, 전욱, 고양시, 제곡, 고신시, 나중에 뭐냐, 제요, 도당시, 제순, 유시. 자, 이 5명을 오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오제라고 해서 고대 전설적인 인물 이야기할 때 이름 정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소호, 금천시. 요 소호 금천시가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김씨의 시조라고도 저 올라가면 그 시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고도 있지만은 우리 족보에서는 증명된 바가 아니고 일부 그래 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욱 고양시, 제곡 고신시, 제요 도당시, 제순 유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보면 앞에 나오는 소호나 전욱, 제곡, 제할 때 그 다음에 제순할 때 순. 자, 이런 것들이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나타나는 거죠. 시합에 금천이나 고양, 고신, 도당, 유우 이런 것들 다 지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역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망오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5분의 이름은 외우셔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데 이 오제들은 아까 사망의 마지막인 황제씨와 그죠? 아까 헌원 황제씨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소호를 아까 황제 헌원씨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또 소호라고 했나? 아까 태호에 빗대 소호인데 황제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소호 금천씨가 자기가 갈고 닦았던 모든 그러한 법들이 태호복희씨의 법을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호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황제 헌원씨의 아들이고 전욱 고양씨는 황제의 손자고 그 다음에 제곡 고신씨는 황제의 정손, 여기까지 정손이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제요 도당씨는 제곡의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제순이라고 해갖고 우리 뭐 할 때 요임금 순임금 그러잖아요. 요임금 순임금 할 때 제순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고수라는 사람인데 고수는 이제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소경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뭐냐면 이 순임금이 아주 효행으로 아주 이름 나고 사람들 댐댐이가 알려져 갖고 결국 나중에 요임금한테 임금의 제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동공선습의 내용, 기본 골격에만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다시 한번 오제라고 하는 분들은 소호 금천시, 전욱 고양시, 제곡 고신시, 제요 도당시, 제순.
자, 제순유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부를 때 중요한 순우와 우라는 땅에 있는 순이라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도란 땅과 탕, 이거 다 땅 이름입니다. 땅, 지역 이름이거든요. 도란 땅. 그리고 여기 나중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자, 요 도는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이고, 당은 임금이 되어서 나중에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요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순우, 요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우리 보면 이제 요임금, 순임금을 해서 요순 시대 요임 부르듯이, 또 요건 이제 당우라고 또 대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뭐 옛날 책들은 뭐 다양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 아마 지난번 강의가 어제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어제 한 30분 정도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직설이, 좌요순하여, 이 요순 지치, 탁관배광이라 했죠. 자, 여기만 이제 고, 기, 직, 설. 자, 여기 보세요. 요것도 또 설이라고 읽었죠. 요 네 가지로 읽는다 그랬죠. 네 가지로. 첫 번째 뭐예요? 묵다 할 때, 우리 분은 묵다 할 때, 개나 결, 그 다음에 글, 그 다음에 설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설, 어떤 부족이나 지역 이름 부를 때는 글, 그래요. 그 다음에 개나 글은 모아서 묵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설입니다. 여기 말하는 고기, 직, 설은 각각 4명의 사람입니다. 사람.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고는 보통 이제 한자로 볼 것 같은데 부르는 소리 고자인데, 소리 부르는 소리 고자인데, 아니면 물가나 뭐 언덕 그런 데 나타내는 고자입니다. 이 고인데, 사람 이름이 이 옛날에 고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도 요임금이 있을 때의 명신하입니다. 아주 이름난 신하고요. 그 다음에 기라는 사람도 요임금이 있을 때의 그 신하입니다. 신하고요. 신하. 원래 이제 음악을 전체를 담당하는 나라의 일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기였고요. 그 다음에 직은 또 다르게는 후직이라고도 합니다. 후직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 직을 할 때는 우리 종묘사직 할 때 직의 요를 쓰거든요. 원래 이제 기장을 나타내는 기장직이기도 하고, 기장 알죠? 곡식 중에 기장. 옛날에 쌀과 같은 대용으로 썼던 어곡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묘사직 할 때 사는 땅의 신이고, 직은 곡식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곡 곡식의 신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후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란 겁니다. 그 당시, 어곡들, 여러 가지 주요 작물들을 파종하고 보호하고 담당하는 농사 담당관이 이제 후직이었어요. 후직인데, 결국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주나라를 세우는데 문왕이 후직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설이라고 부른댔죠. 설은 일반적으로 나라에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관인데, 설은 또 나중에 한참 부대에서 원나라 알죠? 상나라의 시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고기, 직설은 사망오제에서 고와 기와 직과 설, 요 사람들이 결국은 요순, 요임금과 순임금을 요 좌자는 왼손잡자 밑에 사람이나 왼손잡자 사람 우하면 좌우하는 전부 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을 보좌하여, 우리 보좌하다 할 때 쓰잖아요. 그래? 도왔어. 자, 도왔어. 그래? 도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자, 요순지치. 이 요순지치. 자,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의 그러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임금과 순임금 그 정치라든지 아니면 치세,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 상황은 탁관배광이다. 탁관배광. 여기서 말하는 배광이면 온갖 모든 왕들을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왕들의 아주 탁은 우뚝 빼어나다, 높다, 우뚝하다. 관도 머리에 썼기 때문에 으뜸이다, 최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요순 시대의 바로 치세 정치가 모든 왕들의 으뜸이었다는 겁니다.
뜸이었다. 조선시대. 그래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조선시대 공자께서 정서, 또 서경을 정하실 때 서경을 정할 때 산정한다거든요. 산정한다. 글자를 잘 써야 되는데 책자에 칼도가 있는 겁니다. 산정할 때 이 산정이란 말 다른 게 뭐예요? 산정거예요. 산정. 정자는 산정을 나타냅니다. 공자께서 서경을 산정할 때 산정이란 말은 쓸데없는 글자나 구절은 깎고, 이걸 우리가 깎을 산자거든요. 깎고 다듬어서 글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없던 옛날에는 우리 보면 그 축간 같으면 대나무 맞죠? 대나무 쪽을 만들었어요. 대나무 쪽 한쪽이에요. 대나무 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긴 발처럼 엮어 가지고 글씨를 써 가지고 이어놨죠. 자, 그래서 축간본 같은 데는 바로 그래서 이 산정이란 말은 그 당시 공자께서 서경을 산정할 때 쓸데없는 글자나 구절을 깎고 다듬어서 글을 잘 정리를 하실 때 당하시니라. 단도 단정했다는 의미. 단정은 뭐야? 딱 잘라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다른 게 아니고 보실 때 서경에서 딱 결정을 했다는,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우부터. 아까 제요 도당시 그랬죠. 그죠? 요임금이고. 자, 우는 제순 유우시라고 그랬죠. 그죠? 순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요임금과 순임금부터 딱 잘라서 단정했다. 여기서 딱 산정을 했다. 서경을 볼 것 같으면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부터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단정하셨다. 자, 이렇게 이제 요임금, 순임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 이분들은 전설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이가 우리 전설의 시대를 지나서 아까 선사시대, 전설의 시대, 신화의 시대를 지나서 역사가 직접 당대에서 문자가 있어서 역사를 기록하고 존재하는 시기로 이제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공자님은 한참 후대에 그것을 산정을 해갖고 서경에다가 요임금부터 이제 기록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 동양철학, 중국의 토는 한자 문헌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앞쪽에 사망오제 시대 중에 특히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유가 계열의 책들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공자 이후 전국시대 서경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자님이 춘추 말기 때, 공자님 돌아가시고 3년 뒤부터 이제 전국시대가 도입되기 때문에 하여튼 춘추 전국시대 때 서경에다가 추가한 모습들, 산정한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요순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이제 하상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잘 아는 역사책에서 잘 아는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상주 나오죠. 하상주.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역사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역사의 시대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고전을 하시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필히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역사는 똑같이 중국과는 길지만은 한 나라가 가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기억하기에는 참 쉽지만은 중국은 한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양한 민족과 또 주체가 아닌 외세가 들어와 갖고 나라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는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만든 나라들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선사시대, 신화시대를 지나서 사망오제, 지나고 나면 최초로 성립하는 국가가 이제 하나라인데, 하나라 역시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않죠.
부대 기록에서만 나타날 뿐, 그 사마천 4개 보더라도 사망오제도 기록하고 하나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만큼은 아직도 전설의 시대의 영역으로 넣고 있고 신화의 시대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나라죠. 상나라는 원래 상나라도 사마천의 4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뒤에 상나라를 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각골무이한 각종 기록 자료들이 대량 발굴되었기 때문에 실존한 나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상나라 때부터는 실존한 나라로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상나라가 지나서 주나라, 그 주나라도 보면 서조시대, 동조시대, 이 동조시대를 따로 또 춘추 전국시대라 부르고요. 전국시대 말기 때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한나라, 그죠? 유방이 한나라를 만들게 되고, 한나라도 안에 또 왕망이란 사람이 나서가지고 잠깐 신한 나라를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망이 있기 이전을 전환이라고, 왕망 이후를 고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끝나고 나면 삼국시대에서 위초고 삼국시대가 나타나고요. 삼국시대를 또 마무리한 게 요 사마시들에 의한 진나라죠. 진나라. 요 진나라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외세의 침입, 그죠? 외세와 그 안에서의 발호로 인해서 5호 16국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남북조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또 평정하게 되는 게 북위에 있던 수나라인데요. 요 수나라가 또 나중에 당나라로 연결되고, 당나라가 그냥 송나라로 오는 게 아니고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5대 10국 시대의 혼란기를 거쳐서 송나라 때부터 송, 원, 명, 청까지 그 전체적인 역사의 나라가 어떻게, 적어도 어떤 나라가 먼저고 어떤 나라가 뒤에 나타난 정도 순서는 내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명확한 역사적 기록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그렇지만은 진도가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책에서 원하는 바, 이 책에서, 이 원래 책은 학동들, 서동들, 그죠? 어린 학동들이 서당에 가서 배우게 되는, 어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중국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 정도를 외우고 그 나라의 가장 건국자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실들만 열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라, 오나라,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인데요. 하나라를 세운 사람은요, 우임금입니다. 그래서 하우시라고 하기도 해요. 우임금이라서 하우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임금은 사망오제의 맨 마지막에 우리 요순시대에 순임금이 끝났죠. 순임금이 사망오제의 마지막이었는데, 이 순임금 때 그게 뭐냐면, 이 순임금 때 순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넘겨줘야 되는데, 어쨌든 사망오제 때의 옛 전설 황제들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수사업이라고 해서 황하 유역에 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가 아니죠. 이제 우의 아버지도 그 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의 아버지는 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곤이 보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맞나? 곤인가? 맞군요. 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곤의 아버지가 전후 고양시예요. 자, 그래 옛날 사람들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우도 전후 고양시의 손자라는 이야기죠. 전후 고양시의 손자예요. 자, 근데 황제의 고손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 우가 인덕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덕이 많았고 탁월한 정치적 능력도 갖고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우임금이라고 해서 높이 치는 이유는 또 스스로 또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요순 시대 때 요나라 때 치수 사업을 우의 아버지가 치수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가 나중에 순임금 때 우가 청거되어 가지고 치수 사업을 성공을 함으로써 이 순임금한테 아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도 모든 민심들이 우한테 넘어간 거예요. 치수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하의 치수 사업을 성공했던 우에게 양위를 하게 됩니다. 황제자위를 양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임금을 나중에 하우시라고 부르죠. 하나라의 건국자예요. 자, 그리고 하나라도 나중에 지나서 한 3, 400년 지나가지고 3, 400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대쯤 되나?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이 걸이라는 왕이 있어요. 걸이라는 그 왕이 마지막 임금이 있는데 이 걸이라는 왕이 하도 뭐랄까 포악한 정치도 하고 백성의 신임을 잃어가지고 요 당이란 사람이 이 걸을 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가 요 상이란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면 다른 게 아니고 황하 있죠. 황하. 우리 보면 황하라고 하죠. 황하의 지류에 원래 상은 북쪽이었어요. 북쪽. 그 황하 하류의 그 북쪽 상이란 땅에 있는 부족의 지도자가 당이란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상나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요 상나라를 신하의 시대 속에 넣었지만은 은허가 발굴이 되고 발굴 속에서 상당히 많은 갑골문의 자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처음에는 나중에 지도를 보고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지도 북쪽에 그러니까 황하 북쪽에 상이 있다가 옛날에는 한번 큰 뭐랄까 물에 범람이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이 도시들도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옮겨가가지고 나중에 물을 패가지고 온 게 더 밑에 황하 이남 하남성의 개봉 인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봉 인근에 있는 땅 안양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안양이라는 땅 옆에 보면 은이라는 곳이 있어요. 허난성, 화남성 안양 일대 개봉 바로 동북 쪽 위에 보면 은이라는 땅이 있는데 은에다가 나중에 도읍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 이름은 지역 이름을 썼어요. 자, 아무튼 상은 탕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는 이제 무왕이 세웠죠. 원래는 이제 무왕이 실질적으로 세웠지만은 무왕 이전에 대부분 나라를 세우게 모든 밑받침은 문왕이 다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우시, 그 다음에 상의 탕, 주나라의 문왕, 무왕, 이분들이 바로 삼왕이라고 합니다. 따로 요거를 삼왕이라 하고요. 사망이라고 하는데 요 사망의 시대 있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요 사망의 시대. 요 영년이니까 진할역자 아닙니까?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의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수명, 왕조가 세워져서 천하를 다스리는 동안을 영년이라고 해요. 영년이라고 하는데 왕조 지속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때는 400년이고 또 어떤 때는 600년. 하나라의 수명이 혹은 어떤 때는 400년이라고도 하며 또 혹은 어떤 때는 600년이라고 하고 혹은 800년이라고 하는데 요 3대 지융, 3대가 이 3대는 아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이죠. 하나라, 상나라, 중나라 요 3대의 요 융성한 요 시기가 후세 이후에 나타난 나라 있죠. 이후에 나타난 나라. 이제 이후에 나타들이 요 이후에 나타난 이 후세들은 이 3대에 미치지 못한다. 말막자 하지 못한다. 미칠 급이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이 3대가 400년, 600년, 800년씩 나라가 가는데 요 3대 아까 말했죠. 하나라. 그다음 상나라 있었죠. 상나라. 그다음에 주나라 있었죠. 주나라. 자, 이 나라들이 이후에 나타난 나라 있죠. 이후에 나타난 나라들은 요 하상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3대 미치. 그래서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 한 나라도 합치보면 한 400년 가게 되면 중간에 한번 깨져 버렸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200년, 150년 하다가 나라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나라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중국의 나라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뒤에 남은 양을 볼까요? 한참 남았네요. 자, 그러면 어쩔까? 자, 시간이 되어 가니까 하나라, 주나라 때부터 아까 하상주 이야기했죠. 하상주 이야기했던 부분부터는 자, 다음 구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